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래퍼이자 사업가인 도끼와 스윙스는 이 책을 성경처럼 여기고 따랐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래퍼인 카녜 웨스트도 이것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오늘은 평범하고 가난했던 이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이 책은 바로 리얼리티 트랜서핑입니다. 성공학에 관심 많은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책이며 유명인사인 래퍼 스윙스, 도끼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인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책이죠. 최근 유튜브에서 돌풍을 일으킨 상현남님의 강력 추천 책이기도 하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읽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 어려울 수 있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책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성공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공을 위해 사람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한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이 직접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뒷짐을 지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당신의 소망을 이루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먼저 마음속으로 믿어야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과 같고 세상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 갈구하면 잉여 포텐셜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잉여 포텐셜이란 작용 반작용과 비슷한 개념으로 너무 강한 소망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냥 믿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프레일링이라는 첫째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프레일링이란 인간관계에도 유용한 기법입니다.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지 말고 먼저 주고자 하는 의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란다면 먼저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누군가로부터 얻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는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결정과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들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과 기대를 벗겨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과 상대방을 그냥 존재하도록 둔다면 신기하게도 욕망하는 상황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우리의 세상이 영화 매트릭스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에 대해 모른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이미 정해진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강요된 삶을 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속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을 원할 수 있다 말합니다. 조직은 사람들을 조직에 필요한 것만을 원하게끔 가르칠 뿐이죠. 여기서 조직은 국가가 될 수도, 회사가 될 수도,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흡연이 나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교육하지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 팔고 있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이 대외적으로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곳에 계속 중독되도록 두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속한 조직의 의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조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야만 조직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시나리오와 무대에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무대에서 살기 위해 축배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배를 들고 위하여 라고 외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먼저 의도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나는 10억을 가질 것이다 가 아닌 나는 10억을 가지고 있다 로 현재 시제로 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세상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원하는 것을 이룬 당신의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상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에 어떤 판단, 감정, 심지어 성공에 대한 기대조차 버려야 하고 무조건적이고 단호한 같겠노라는 결정만 남겨둬야 하죠.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어요. 당신은 스스로 이러한 특권을 갖도록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이를 통해 어떠한 해를 입지도 않죠. 이런 게 진짜일까? 라는 세뇌된 조직의 의도와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트릭스로 돌아가지 않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당신이 믿지 않고 돌아간다면 당신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의 현재 모습을 비출 뿐이죠. 세상은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당신의 소망은 당신의 이성과 가슴의 명령이 모순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뭔가를 바라는 경우엔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마음이 매트릭스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미지화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만적인 의심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라는 거울은 뒤늦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움직여도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은 아직 그대로 있을 겁니다. 손을 들어 올려도 거울 속 그림자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울은 늦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오래 유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하고 간단하죠. 이미지를 유지하면 그 목표는 정말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고 거울 속에 그림자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불가능해 보이던 소망은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당신의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우선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 무엇이든 받고자 하기보다 주고자 해야 한다는 것. 둘, 무엇을 욕망한다고 하여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대로 두어야 하죠. 당신은 매트릭스의 세계에 살고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 조직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와 무대를 바꿔야만 합니다. 시나리오와 무대를 바꾸기 위해서 당신은 우선 축배를 들어야 합니다. 축배를 들고 당신의 소망을 선언해야 하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세상에 명확히 알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현재형으로 이미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소망할 때 간절히 바래서도 안 되고 믿음을 저버려도 안 됩니다. 선언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영혼 깊이 믿고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라는 거울은 다소 뒤늦게 반응합니다. 매트릭스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품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은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며 소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